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5일 수요일 저녁 8시 27분입니다. 어제 미국은 급등했습니다.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랠리가 시작된다. 이제 더 이상 답답한 구간은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벨업을 한 거죠. 그죠? 어젯밤 상승을 했던 호재, 어젯밤 미국 증시를 상승시킬 호재는 파월의 비둘기파적인 연설과 또 그리고 전쟁 긴장감 완화 요것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이슈가 나타나기 전부터 미국 증시는 오르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호재들이 미국 증시 상승을 좀 더 부추긴 측면이 있을 겁니다. 파월의 연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살짝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 FOMC에서 파월은 계속해서 좀 이 매파적인 걱정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FOMC가 끝나고 나서 보우먼 이사라든가 월러 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연준 위원들이 7월 금리 인하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이어서 어젯밤에 파월도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시장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거다. 비둘기파적이다. 좋다. 이런 걸로 인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 강화 이런 걸로 인해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시장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달러 약세가 강화가 될 겁니다. 이런 점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전쟁 긴장감 완화는 국제유가 급락의 원인이죠. 국제유가는 65달러까지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시는 그래서 어젯밤에 급등을 했고 전 종목, 전 업종이 다 많이 오르는 그런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국제유가는 급락했기 때문에 전쟁 완화, 전쟁 긴장감 완화로 에너지 섹터는 급락을 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겁니다. 하여튼 나스닥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하자면은 여기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던 중요한 어떤 실제적으로 전고점 저항은 여기지만 제가 좀 전에 길게 선을 그어놓은 이 자리가 실질적인 전고점 저항에 해당하는 저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이 자리가 실질적으로 전고점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를 어제 미국 증시 시작할 때부터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굳혔죠. 그죠? 이 자리가 굳어졌습니다. 레벨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미국 증시는 이제 이렇게 레벨업을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장기적인 추세가 훼손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어떤 큰 상승이나 이런 걸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지금까지 장기적인 전망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극복된 게 확인이 된 거죠. 장기적 상승 추세를 다시 재회복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 상승 추세가 안 좋았는데 이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저항을 앞두고 있는 이런 최근의 상황에서 여기서 굉장히 잘 버티고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돌파 한착을 했고 이게 돌파 한착을 하면서 장기적인 상승 추세 훼손된 거는 이제 회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도 긍정적, 그죠? 중기적으로도 긍정적, 장기적인 상승 추세도 회복을 한 그런 좋은 모습이 이제 된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좀 답답하게 발목을 잡던 미국 변동성도 중요한 자리를 보시다시피 깨버렸죠. 중요한 자리를 깨고 지금까지 이렇게 박스권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박스권 아래쪽을 깨고 확실히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시장이 안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스권이 이렇게 있었는데 박스권 중간 자리가 여기죠. 그죠? 박스권 중간 자리를 계속해서 넘어가려고 시도했으나 못 넘어가면서 아래쪽으로 확 밀린 겁니다. 고점이 여기였는데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어쨌든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저점까지 이번에 같이 낮아지면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니까 변동성이 확 떨어졌고 이거는 미국 증시가 많이 안정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 지수도 사실 어떤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많이 훼손이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거의 1년 가까이 비실비실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근데 이 어젯밤에 이렇게 중요한 저항대를 이런 자리들을 지금 거의 턱걸이로 돌파를 하고 있는데 돌파 한착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어떤 이런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이 회복 뭐 그런 거를 좀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얘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많이 훼손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근데 얘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 훼손된 게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어떤 그 많이 긍정적으로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기적인 하락을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훼손되었던 걸 극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S&P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S&P 지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그렇지만 S&P 지수도 사실 S&P 지수는 이제서야 어떤 진짜 중요한 저항에 또 맞닥뜨리게 된 건데, S&P는 여기 중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죠? 이 자리를 못 넘어서 답답했는데 돌파 한착했지만 여기 또 저항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좀 상승 흐름이 둔화되는 답답한 흐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스닥은 아니다. 그죠? 나스닥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기술주가 S&P를 끌고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 지금 보시는 건 30년물 선물입니다. 그죠? 그 미국 국채죠. 미국 국채. 파월 의장의 그런 발언 덕분에 금리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채권 매수세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넘지 못했던 중요한 자리를 돌파 한착했다. 이 자리를 돌파 한착한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 바닥을 확인한 거죠. 중장기적인 어떤 바닥을 확인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 30년물 국채 이 30년물 채권은 이렇게 다양한 오랫동안 이 바닥 확인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불안했지만 또 다시 어떤 바닥을 하나를 확인을 한 겁니다. 이제서야. 그리고 어떤 마디 가격, 중요한 저항을 어젯밤에 꾸역꾸역 금리나 기대감으로 넘어왔으니까 이제는 뭐죠?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된 겁니다. 일단 이쪽 부근이, 물론 이제 다른 저항들도 많지만 이쪽이 어떤 직전 고점이 되겠죠? 여기 있는 이런 직전 고점, 의미 있는 이런 자리가 일단은 어떤 상승의 목표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까지 올라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까지 일단 목표치는 열려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자리를 돌파 한착하면은 그 다음은 이 위에서 내려오는 장기적인 하락 추세.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선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1차 목표, 여기 극복하면 2차 목표가 될 겁니다. 참고로 저 그어놓은 빨간색 선은 뭐냐면은 이 채권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선이죠. 30년물 채권에. 만약 이 빨간색 선이 극복되면 추세적인 어떤 상승으로의 전환,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얘가 빨간색 선이 극복이 되면 채권의 시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죠. 그죠? 하여튼 너무 채권의 시대가 돼도 그렇고 너무 채권이 죽어도 그렇고 주식시장에는 안 좋습니다. 하여튼 그 금리나 기대감이 적절하게 살아있는 지금은 이 채권이 어쨌든 아래쪽으로 갈 위기가 어느 정도 좀 해소되면서 안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이 잘 상승을 하는데 채권이 발목 잡을 일은 없어진 겁니다. 그죠? 채권 시장이 안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밤에 미국의 물가지표가 발표 예정인데, 물가지표 발표 전에 이미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하여튼 채권은 좋을 모양이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하여튼 근데 어쨌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다? 답답한 구간입니다.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요. 답답한 구간 안에서 힘을 모아가고 있는 과정 중이다. 큰 추세를 만들어내기 위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큰 추세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힘을 비축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몇 년째, 한 2년, 하여튼 1년, 2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거치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오려는 힘이 강해진 거죠. 여기 중기적으로 바닥 확인은 끝낸 거고. 그래서 다 살펴봤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 금리나 기대감으로 달러 약세가 심화가 되면서 지금 보시는 건 유로화죠. 유로화 계속해서 고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하여튼 달러가 계속해서 아래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유로화 차트와는 조금 모양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숫자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여기 이 자리, 이 4월 21일 요날 음봉이죠. 이날 음봉의 종가가 중요한 지지선인데 이 지지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래쪽으로 목표치가 열려있다. 금리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달러의 바닥이 깨져서 추가로 더 목표치가 열렸고, 지금 모습이면 달러가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하락 뒤에 반등하고 하락 뒤에 반등을 하고 하는데, 반등이 좀 시원찮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빠지는 과정 중에서 의미 있게 확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없다. 아직까지 불안한 겁니다. 의미 있는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일단 아래쪽으로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달러 약세. 그래서 달러 약세는 뭐죠? 달러 약세는 그 신흥국 증시와 원자재 이런 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다 말씀드렸고, 국제유가는 65달러, 75달러 일단 박스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5달러를 조금 깰 수도 있고 75달러를 조금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대략적으로 그런 답답한 구간을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거 다 봤고요. 구리값도, 구리도 요즘 답답한데 중국 증시가 이제 슬슬 머리를 들고 있으니 구리값도 이런 달러 약세 등의 영향을 받아서 구리값도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 금값은 말씀드렸다시피 좀 답답합니다. 금값은 당분간 좋은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못 넘었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못 넘었기 때문에. 다만 대폭락을 기대하기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약세가 금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금이 급격하게 막 아래쪽으로 자빠지기는 조금 그렇다. 그죠? 그래서 기간 조정, 비스무리한 기간 조정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하여튼 조정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다 봤고, 한국 증시는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강세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하여튼 5일선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그다지 나쁘지 않아요. 코스닥도 그럭저럭. 코스피가 이제 힘을 좀 다해야 되는데 코스피의 힘이 도무지 빠지지가 않아가지고, 또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뭐 눈치 보고 있죠? 이쪽에 저항 눈치 보고 있죠. 여기 뭔가 봉이 쭈루시 이 자리에 서 있죠. 이 자리에 눈치를 보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저항권에 어떤 여기 지난번 6월 13일 날 한번 급락했었죠. 코스닥이. 이 코스닥이 급락했던 요날도, 이날 자리도 지금 단기 저항이고, 그리고 단기 저항 부근에 여기 어떤 조금 중기적인 그런 무거운 저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근이 워낙 매물대고, 그런 상황에서 이 힘이 있는 주도주나 주도 업종이 지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움직임이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정도면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평선 관점으로 봤을 때도 하여튼 무거운 이평선이 지나가는 자리이기도 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답답할 수 있으나, 지금 어쨌든 이 매수세가 훼손된 건 아니고 나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계속 일단 올라가는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 부근이, 그죠? 여기에 고점 덩어리들이 뭉쳐 있네요. 그죠? 이쪽 자리가 한 1450 정도 됩니다. 이번에 여기 있는 이 저항 뭉태기, 여기 저항 덩어리를 잘 극복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1450 부근까지 상승 목표치가 한 10% 이상 더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의미 있는 자리가 어디죠? 여기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역사적 고점 부근의 저항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1차 목표치, 2차 목표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시장이 어디까지 갈지, 언제 갈지 이런 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런 건 못 맞춘다고 보셔야 됩니다. 언제 그리고 얼마나 움직일지를 알면은 주식을 할 필요가 없죠. 여기 있는 파생 상품 하면 되잖아요. 옵션 하면 되잖아요. 언제 얼마나 움직일지를 아는 거는 하여튼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게 되시는 분들은 옵션으로 떼돈 벌면 되는 거고, 그거는 일단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어떤 큰 방향성 정도 생각하시면서 그냥 어쨌든 개인 투자자는 제가 밑에 써놓은 거 있죠. 그죠?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요런 생각하시면서 그냥 좀 답답하지만 요렇게 끌고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코스닥은 좀 답답하지만 어쨌든 위쪽으로 찔끔찔끔 잘 올라가고 있으니 일단 두고 보자. 코스피는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이 전고점까지 일단 상승 목표치가 열린 거예요. 여기 대략적으로 440입니다. 선물 440 부근이에요. 440은 2021년에 만들어놨던 이 무거운 역사적 고점에 해당합니다. 이 자리까지 일단 목표치는 열려 있는데,
워낙 단기 오버슈팅이 심한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까지 도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모릅니다. 어쨌든 근데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수적인 대응 그런 게 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약간 뭐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뭐 철학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좀 있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투자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일단 강한 거.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는데 강한 친구가 있고 약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죠? 강한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매수해야 됩니다. 그죠? 약한 친구는 뭐죠? 매도해야 됩니다. 매도. 이게 일단은 이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좀 세련된 표현으로 말하는 롱숏 전략이죠. 롱숏 전략. 롱숏 전략이고 강한 건 매수, 약한 거는 매도하는 게 어떤 정석적인 그런 대응입니다. 단순히 막 어떤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본다면은 가장 강한 주식을 사는 게 가장 베스트,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가장 강한 거, 약한 건 가장 약한 걸 후려 패는 게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한국 증시에서는 뭐 방산주, 뭐 아니면은 아니면 뭐 전력 관련주 이런 것들이 한국의 코스피에서는 지금 뭐 가장 강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최근의 흐름 보시면 완전한 정배열에 그죠? 막 몇십 프로가 올라버리죠, 그죠? 네,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가장 강한 종목. 뭐 물론 이제 얘가 뭐 2등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 지금 한국에서 가장 강한 건 뭐 조선주, 방산주나 아니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뭐 가장 약한 종목이라면은 뭐가 있을까요? 한국 증시 전체에서 가장 약한 것. 뭐 제 생각에 에코프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물론 최근에는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가장 약한 종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 롱숏 전략을 한다라면은 강한 친구들은 매수, 그리고 가장 강한 종목들을 골라서 매수, 가장 약한 종목들을 골라서 매도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거는 이제 가장 정석에 해당하는 교과서적인 어떤 수익률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전략일 수 있는 거고, 어떤 그런 이야기, 어떤 수익률에만 지나치게 좀 치중한 이야기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근데 세상에는 그 주식시장에는 근데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건 이제 정석, 이게 이제 정답에 가까운 어떤 제도권에서 보는 정답에 가까운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세상에 이런 불확실한 세상에 정답이라는 거는 뭔가 하나만 정답이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답만 아니면 된다라고 봅니다. 오답만 아니면. 오답이라는 건 뭐죠? 주식시장에서 오답은 돈 까먹으면 오답이죠, 그죠? 수익이 아니고 손해를 보면 오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답만 아니면은 다른 건 뭐든지 해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뭐 고속도로 같은 데 운전하다 보시면은 꼭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있는 거 아니죠. 빨리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천천히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정해진 법 내에서 빨리 가고 싶은 사람들은 좀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싶은 사람들은 조금 천천히 가고, 취향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니면 각자의 사정이 있든가, 화물차들은 좀 느리게 갈 수밖에 없고 작은 차들은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이런 거 뭐 취향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답만 아니면 어쨌든 다 된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거나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되죠, 그죠? 오답만 안 내면 된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고의 종목만, 가장 강한 종목만 매수하고 뭐 굳이 그런 게 정석이지만 굳이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되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있다면은 삼성전자가 강할까요? 지금 하이닉스가 강할까요? 당연히 하이닉스가 강하죠. 그죠? 하이닉스는 거의 정배열의 신고가 랠리 중이니까 하이닉스가 당연히 삼성전자보다 강하죠. 삼성전자는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서야 시동을 좀 걸까 말까 하는 그런 종목이죠. 그죠? 당연히 뭘 사야 됩니까? 어떤 정석적인 부분, 수익률을 생각하면 하이닉스를 사는 게 정석이죠. 그죠? 하이닉스를 사는 게 수익률 측면에 좋고, 주식시장의 정석, 제도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석,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취향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 사는 게 오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취향 문제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이제서야 막 시동을 거는 종목이니까 약간 대형 화물차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덩치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얘도 근데 오르긴 오를 건데, 또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위쪽으로 보여주고 있긴 있는데, 상승의 목표치가 아무래도 뭐 7만원 부근에 일단 무거운 저항이 하나 있고, 뭐 그렇고, 또 그리고 상승의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하는 건 뭐 그렇게 하이닉스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얘를 사는 것도 뭐 오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답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하이닉스 사는 게 정답일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이 단기 오버슈팅 그런 우려가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하이닉스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는 사실 삼성전자가 좀 안전해 보인다, 뭐 그런 관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강한 종목들이 뭐 가장 좋다라는 생각에 사실 뭐 많이 오른 하이닉스가 위험하냐 아니면 삼성전자가 위험하냐라고 만약 물어보신다면 지금은 차라리 삼성전자가 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단기 오버슈팅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위험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삼성전자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종목이 무조건 더 위험하긴 한 거거든요.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힘이겠죠. 힘, 강약. 근데 사실 누가 힘이 셉니까? 하이닉스가 세죠, 분명히. 약한 종목인 삼성전자를 사는 게 사실 좀 더 어떤 면에서 위험할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는 약간 뭐 취향 차이나 관점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이닉스가 위험하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위험하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거는 뭐 골라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안 좋은 종목, 힘이 약한 종목을 안 하는 거, 뭐 이런 역배열 종목 이런 거 안 하는 게,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 나가시면서 경험을 쌓으시면서 나는 뭐가 마음이 편하더라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이제 어떤 취향을 만들어가고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어쨌든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지금 코스닥을 왜 하냐, 코스피 해야지, 코스피가 가장 강하니까 코스피 산다. 하지만 단기 오버슈팅 이런 관점에서 보면 코스피가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건 취향 차니까. 아무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코스피를 하방 베팅을 하고 이런 거는 오답일 수 있다, 그죠? 요런 생각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샜는데, 오답만 아니면 된다. 이 결과적으로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긴 되는데, 이 빠꾸만 안 하면 된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취향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취향, 여러 가지 가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기차 타고 가도 되고, 차 타고 가도 되고,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어쨌든 자기 취향에 맞는 방법 잘 찾으셔가지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가면 됩니다. 마음 편안하게 잘 가면 돼요. 빠꾸만 안 하시면 됩니다. 빠꾸하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빠꾸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정석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정답은 뭐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오답은 있다. 좀 요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이야기들 좀 드려봤고, 뭐 나머지 특별한 거 뭐 오늘 볼만한 거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삼성전자가 6만원 돌파 한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올라가겠다 뭐 그런 신호로 보이거든요. 물론 당장은 여기 이제 직전 고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직전 고점이죠. 이 자리가 아직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를 못 넘어서 흐름이 조금 답답할 수는 있으나 분명히 어쨌든 시동이 걸리긴 걸린 겁니다. 이제서야 막 털털거리면서 멈춰있던 그 엔진이 다시 돌기 시작한 거니까 초반에 상승 탄력은 좀 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다고 해봐야 상승 목표치가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 물론 저까지 목표치라고 해서 저까지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거고, 저까지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렇다. 하이닉스는 신고가 랠리니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더 오를 그럴 가능성이 좀 더 있고요. 그래서 뭐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봤고, 뭐 코스닥은 여전히 종목들이 좀 힘이 없긴 합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막 주식을 팔아치우고 그런 건 아니고 분위기가 좋으니까 코스닥도 뭐 나쁘진 않고, 다만 지금이 때가 아닌 거고, 뭐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고, 다른 나라 증시들도 다 긍정적입니다. 그죠? 중국 상해 종합인데 이 막 레벨업하고, 어제 레벨업하고 급등하고 있죠. 잘 올라가고 있죠. 구리값이 조금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증시와 동기화되면서 뭐 일본 증시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요. 계속해서 위로 박스권 돌파 한착하고 잘 올라가고 있고, 유럽 증시가 요즘 좀 서운하죠, 그죠? 안 움직이던 친구들이 움직이고, 움직이던 친구들이 조금 빠꾸를 하는 그런 모습들, 순환매가 돌고 있다. 다시 미국 증시가 움직이고 있고요. 뭐 이런 점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